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맞아, 정말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 저녁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 중에 맴돌았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TV만 보고 아이들은 바쁘다며 연락 한 통 없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나는 결국 혼자구나.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가족이 곁에 있어도 이상하게 더 외로운 때, 병원에서 혼자 검사 결과를 듣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던 순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인생은 결국 혼자일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의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5가지 현실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식, 병원, 부부, 친구, 그리고 마음.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혼자라는 사실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시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느끼며 더 많은 위로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나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원비 보태고 대학 등록금 때문에 밤새 뒤척이던 날들.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조차 안 들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다. 애들만 잘 되면 된다. 이 말이 우리 세대의 입버릇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자기 생활에 바빠졌지요. 당연한 일임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자꾸 허전해집니다. 제 친구 정순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7인데 아들 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2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왔는데 지금은 명절이나 생일에 얼굴 보러 오는 정도입니다. 엄마, 이번 주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요. 엄마, 아이가 아파서 이번 주엔 못 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들이 정순 씨 마음을 자꾸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기분을 잘 압니다. 작년에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엄마 너무 걱정되는데 이번 주는 회사 프로젝트가 커서 미안해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엄마, 애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서 다시 전화할게요. 그 순간 참 허무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니 말이에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다는 거 잘 알지요. 저도 젊었을 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서운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76%가 자녀와의 연락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58%는 자녀에게 의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독립적인 어른으로 설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정순 씨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애들한테 섭섭하다고 말하면 뭐해? 미안하다고 하겠지. 그런데 그 말조차 아이들에겐 또 부담일 거 아냐.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운 겁니다. 서운해도 말 못하고 외로워도 참고 그러다 보니
결국 혼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자식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 자식 위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를 중심에 두라니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계속 자식에게만 기대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때문에 서운했던 순간들, 전화 한 통 기다리다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적 있으셨나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식 문제로도 충분히 외롭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입니다. 병원만큼 사람이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아무리 가족이 곁에 있어도 결국 아픈 건 나 혼자입니다.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도, 주사를 맞는 것도, 밤새 아픔을 견디는 것도 다 내 몫이지요. 저는 얼마 전 수술을 받으면서 그걸 제대로 느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내일 수술하고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지만 그 불안만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은 더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엄마 괜찮을 거야 하며 손을 잡아줬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진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으니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아프고 속은 울렁거렸습니다. 간호사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지만 그 고통은 오롯이 제 몫이었지요.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와 회복하는 동안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챙겨주다가 시간이 지나니 다들 각자 바빠지더군요.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누워 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때도 이렇게 혼자 견뎌야 하나? 제 친구 인숙 씨는 더 깊은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받으러 갔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혼자 오셨더라.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온다나 봐. 그런데 그분이 토하면서도 혼자 화장실을 가는 걸 보니까 마치 나중에 내 모습 같았어. 그 말을 하는데 인숙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아픈 건 정말 혼자 견뎌야 하는 거구나. 아무리 가족이 사랑해도 내 몸의 고통은 대신해 줄 수 없더라.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노인 환자의 65%가 병원 진료를 혼자 받는다고 합니다. 보호자가 있다 해도 대부분의 시간은 결국 혼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예전처럼 대가족이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돌봄의 무게가 결국 개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둘째, 젊은 세대는 생계를 위해 병원에 오래 머물 여유가 없습니다. 셋째, 간병 제도가 있긴 하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고 국가 지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게 인생의 순리라는 겁니다. 젊을 땐 부모가 곁에 있고 중년에는 배우자와 자식이 있지만 노년이 되면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맞을 준비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늘 누군가 곁에 있을 거라 믿다가 막상 혼자가 되니 당황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남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런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80대인데 무릎 수술을 받으러
혼자 오셨더라고요. 자식들이 다 외국에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내 일은 내가 했어. 이거라고 뭐 다르겠어. 아픈 건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면 담담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아플 때는 누구든 의지하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혼자 아파야 하고 혼자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단단히 다져서 병원에서 혼자 있어도 덜 당황하고 덜 무섭게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병원에서 외로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플 때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던 순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과 조금씩 친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덜 서럽고 덜 무섭습니다. 병원에서도 혼자 자식에게도 의지 못하는데 제일 가슴 아픈 건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도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바로 부부 말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달랐죠. 무슨 얘기든 다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걱정도 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어도 서로가 의지가 되었어요. 당신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서슴없이 했고 진심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도 마음이 잘 안 통하고 대화는 줄고 점점 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친구들과 차를 마시다가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할 말이 없어. 꼭 남처럼 느껴져. 우리도 그래.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 숨소리밖에 안 들려.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우리 세대가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해볼게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45년이 됐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다정했어요. 손도 잡고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애정 표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뭐 했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처음엔 제가 더 노력했어요. 당신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병원 갔다 왔는데 혈압 좀 높대. 그럼 약 잘 챙겨 먹어야겠네. 음식도 조심해야 하고. 응. 또 거기서 끝이죠. 예전 같으면 건강 얘기 하나로도 한참 걱정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고 함께 바꿔보자고 했을 텐데 이제는 대화가 자꾸 짧아집니다. 제가 무릎 아프다고 해도 병원 가봐 한마디로 끝입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가자 했을 텐데 말이죠. 답답해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할 말이 없어. 그 순간 참 허무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다는 건가 싶어서요. 제 친구 선자 씨는 저보다 더 심해요. 선자 씨 남편은 아예 대화를 피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TV만 보고 밥도 혼자 먹고 산책도 혼자 갑니다. 선자 씨가 그러더라고요. 하숙생 같아.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가끔 너무 외로워서 말을 걸어보는데 귀찮다는 표정을 해. 그럼 나도 더는 말 못하겠어.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더 외로운 순간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 세대는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이라는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대화가 됐지만 아이들이 떠나니까 공통 분모가 사라진 겁니다. 둘째, 나이 들수록 몸도 아프고 경제적 불안도 커지는데 그걸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셋째는 기대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먼저라서 그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다 보니 더 답답해지는 거죠. 저도 남편한테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무관심할까? 이런 생각에 절망적이 될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래요. 바로 옆에 남편이 누워 있는데 코 고는 소리만 들리고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이게 부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으면 숨이 막히죠. 그럴 때 저는 차 한 잔을 끓여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이 조금 진정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도 나만큼 외로울 거야. 표현을 못할 뿐이지. 어제 저녁에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 기억나? 신혼 때 한강에 놀러 갔던 거.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럼 당신이 김밥 사오겠다더니 라면만 사온 거? 둘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부부 사이의 고독은 참 복잡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멀게 느껴지고 함께 있는데도 혼자라는 기분이 드니까요. 그래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가끔이라도 찾아오는 따뜻한 순간이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와 함께 있는데도 외로웠던 순간들, 대화가 막혀 답답했던 순간들. 저도 잘 압니다. 아마 우리 나이에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실 거예요. 자식도 멀어지고 병원에서도 혼자고 부부 사이에도 벽이 생기는데 제일 큰 충격은 친구들마저 하나둘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참 많았잖아요.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친구들까지. 전화 한 통이면 금세 모여서 수다 떨고 여행도 가고 속마음도 털어놓고 그때는 외로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결혼하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이사 가면서 멀어지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락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죽음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고 연락이 잦아지죠. 그럴 때마다 이제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사라졌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던 친구 정희 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40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이들 키우며 고민도 나누고 시어머니 얘기도 털어놓던 사이였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차도 마시고 시장도 같이 다니던 그런 친구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희 씨와 저만 아는 추억, 우리만의 비밀들이 함께 묻혀버린 것 같아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제 전화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벨이 울려도 대부분 광고나 스팸이었고 진짜 안부를 묻는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너무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자야, 나 복희야. 기억나? 복희 씨, 중학교 동창인데
거의 3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야, 복희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동창회 영단에 있더라고. 그런데 너한테 전화기까지 한 달 넘게 고민했어. 갑자기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알고 보니 복희 씨도 저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 살고 있다더라고요. 혼자 지내다가 문득 옛 친구들이 그리워져서 용기 내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요즘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었어. 그런데 너한테 전화하려니까 괜히 쑥스럽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외롭긴 마찬가지였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로 복희 씨와 자주 통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안부를 물어요. 별거 아닌 얘기들이에요. 오늘 뭐 먹었는지, 몸은 어떤지, 그런 사소한 대화들. 그런데 그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직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위로가 됩니다. 지난주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건데 둘 다 많이 늙었지만 말투나 성격은 그대로더라고요.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웃고 또 울고 그 시간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자주 연락하자. 힘들 땐 서로 기대면서 지내자. 복희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는데 그 순간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이긴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걸요. 어딘가에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복희 씨도 3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가끔 복희 씨를 떠올렸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죠. 서로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복희 씨가 있어서 덜 외롭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긴 어렵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거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로라도 안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혼자라는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은 안 했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 용기 내서 연락해 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외로울지 모릅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이긴 하지만 그 혼자를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는 나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자식도, 병원도, 부부도, 친구도. 모든 이야기를 다 했지만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두려운 건 외로움 같은 감정이 쌓이면서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병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서운함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제 친구 선영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집안일도 하고 자식들에게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하며 씩씩하게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이상해.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살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털어놓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몸의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어도 마음의 병은 어디서 돌봐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것저것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엔 답답한 마음에 억지로 시작했는데
하나둘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였습니다. 대단한 일기가 아니라 하루에 한 줄, 오늘은 날씨가 따뜻했다 정도만 적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매일 똑같은데 뭘 쓰냐고 했지만 제가 별거 아니어도 된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만 적어도 좋다고 말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 선영 씨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쓰다 보니 하루도 똑같지 않더라. 어제는 고양이가 와서 좋았고 오늘은 딸이 전화해서 반가웠어. 글로 적다 보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혼자라는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하루 15분만 글을 써도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 역시 글쓰기를 통해 작은 발견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식이나 남편을 위한 역할이 아닌 그냥 나로서의 마음을 다시 찾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취미 되살리기였습니다. 선영 씨는 젊을 때 뜨개질을 좋아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떠서 뭐해? 누가 써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되는 거지. 처음엔 서툴러서 실수도 많았지만 조금씩 손에 익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으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신기해. 지금은 손자 장갑도 뜨고 옆집 아기 모자도 떠서 나눠줍니다.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본인도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창작 활동을 하면 인지 능력이 올라가고 우울감도 줄어든다고 해요.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거우면 그게 최고의 취미죠. 저도 작은 화분을 키우면서 비슷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꼭 오래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옆집 이웃, 동네 가게, 아주머니, 산책 모임에서 만난 사람도 좋습니다. 선영 씨는 동네 슈퍼 아주머니와 자주 인사하다가 친해졌는데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런 짧은 대화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산책 모임에 나가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얼굴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에서도 노년기에는 깊은 관계가 아니어도 일상적인 인사만으로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나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갖는 거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짧은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외로움에 휩쓸리지 않게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저는 매일 오후 3시쯤 차를 끓여 마십니다. 그 기다림과 첫 모금의 따뜻함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 됩니다. 선영 씨는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저녁마다 혼자 있는 적막함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연과 음악을 들으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받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하는 겁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솔직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예전엔 나는 강하니까 흔들리면 안 돼 하며 감정을 눌렀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좀 외롭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은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산책,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죠.
마음을 지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작은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씩 쌓이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오늘은 감정을 한 줄 적어보고, 일주일 안에는 취미 하나 꺼내보고, 한 달 안에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보고, 6개월 안에는 나만의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 친구 선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은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되더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나이 들수록 더 절실히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돈도 결국은 흩어지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평생 그것들에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배우자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친구들과 웃고 울며 젊은 날을 견뎌냈지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만하면 괜찮겠다 안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조금씩 멀어지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너무 쓸쓸한 말 같지만 사실 이게 인생의 진실 아닐까요? 저는 병원에서 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회복실의 하얀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 깊이 다짐했던 말이 있습니다. 혼자여서 두려운 게 아니라 혼자이기에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 친구 말자 씨도 비슷한 깨달음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이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미칠 것 같았다고 해요. 밤에는 고요함이 더 크게 다가와서 괜히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괜히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젊을 때는 아이들 돌보느라, 남편 챙기느라 늘 바쁘기만 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말자 씨는 결국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젊었을 땐 생활에 치여 미뤄뒀던 그림을 이제야 다시 시작한 겁니다. 혼자라는 게 참 서러웠는데 그게 나를 다시 살게 했어. 말자 씨의 말에 저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저도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무섭기만 한 게 아니구나. 그 안에서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기대도 없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혼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저는 이 말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혼자라는 건 고독이자 동시에 기회라는 걸요.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내 삶의 두 번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줄어든 저녁에도, 자식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 하루에도, 친구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밤에도 저는 이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혼자지만 그 혼자가 있어 세상과 이어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혼자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나니 주변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두렵지 않으니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더니 삶이 오히려 조금 더 고요하고 따뜻하게 보였던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게 아닐까요? 혼자여서 쓸쓸한 게 아니라 혼자여서 더 깊이 내 삶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혼자는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처음엔 참 무섭고 서글픈 말 같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혼자라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현실이라는 걸요.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결국은 떠나고 흩어집니다.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몸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도 무너진 마음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혼자라는 걸 인정하니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실망도 줄고 서운함도 줄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혼자 먹는 밥, 혼자 걷는 길, 혼자 맞는 아침. 예전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나다운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외로우세요? 괜찮습니다. 그 감정도 인생의 일부니까요. 차 한 잔 끓여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고 사진첩 한 장 꺼내보세요. 외로움이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감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혼자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나를 생각하는 자식,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 가끔 안부를 묻는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나와 함께한 나 자신.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혼자여도 괜찮다. 내 마음을 지키면 나는 단단해진다.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